다른 하나의 분류는 이러한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건강하고 젊은 연령층입니다. 건강하고 젊은 연령층의 경우에도 매년 독감 접종을 맞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과장을 맡고 있는 한상훈이라고 합니다. 독감 예방접종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서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오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독감 접종을 맞았다고 해서 항체가 100%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독감 접종을 맞았다고 해서 독감이 감염되는 것을 100%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이유는 독감 바이러스가 감염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중요한 합병증, 예를 들어서 폐렴이라든지 증상이 심하여서 입원을 하게 된다든지 심혈관 부작용이라든지 이러한 중증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의 효과가 비록 100%는 아니더라도 예방접종은 꼭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항체가 생성되는 시기는 약 접종 후 2주에서 4주 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오늘 독감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한 2주, 3주 이때 이후부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패턴, 곡선을 보면은 11월 말부터 1월까지 큰 유행 시기가 있고, 또 그 시기가 지나서 늦은 시기, 즉 3월과 4월 초까지의 2차 유행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12월, 1월 달에 크게 유행하는 시기에 예방 효과를 나타내기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10월부터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11월 중순까지 예방접종을 못했다고 해서 접종을 안 하시는 것보다는 그때 11월 중순 이후에라도 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예방접종 후에 2주 내 4주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늦게 맞으셔도 1차 유행 시기에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고, 또 특히 늦게 맞으셨어도 2차 3월에서 4월 달에 유행하는 유행 시기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자주 빨리 크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많이 변이를 발생해서 많이 고생하셨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독감 바이러스도 RNA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에서 변이가 발생하면은 항원의 물질 구조가 많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하고 다르게 올해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맞았는데 올해는 안 맞아도 되느냐? 그거는 정말 잘못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또 특히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매년 꼭 독감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바이러스의 접종 대상자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서 폐렴이 발생하거나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아프시고 쇠약해져서 탈수가 되거나 이러한 이유로 입원하게 될 위험성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위험군은 어떤 군인지 잘 정립되어져 있는데요. 65세,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은 50세 정도 이상의 연령이 되시는 고령자분들, 그리고 당뇨, 만성 심혈관 질환, 만성 신질환, 간질환 등 계속 관리받고 있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면역 억제제나 아니면은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해서 면역이 확실히 저하되어져 있는 분들, 또 임신분들, 이런 경우는 분명한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년 독감 접종을 맞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의 분류는 이러한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건강하고 젊은 연령층입니다.
건강하고 젊은 연령층의 경우에도 매년 독감 접종을 맞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감염됐을 경우에는 일반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다르게 증상이 매우 심합니다. 고열이 매우 발생하고 전신근육통이 매우 심해서 매우 아픕니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직장인들분은 직장을 출근하지 못할 수가 있고, 학생분들은 학교에 등교를 못하게 되고, 이러한 이제 어떤 사회적인 손실이라고 하게 돼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고, 따라서 아무런 질환이 없고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독감 바이러스를 예방접종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중요한 독감 바이러스의 고위험군입니다. 즉 태아한테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후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독감 바이러스를 예방접종을 맞으셔야 되는데요. 그 안전성은 상당히 객관적인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입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임신 중기, 후반기 뿐만 아니라 임신의 아주 초기에도 안전하다라는 게 여러 과학적인, 의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꼭 예방접종을 맞기를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합니다.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제조 과정에서 유정란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증식시켜서 만들어진 독감 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유정란, 계란으로 만들어진 독감 바이러스를 접종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요즘은 잘 그런 체계가 잘 정립되어져 있어서 독감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위험성을 걸러내기 때문에 사실 계란에 대한 알레르기로 인해서 심한 혈압이 떨어지는 아나필락스 쇼크가 발생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계란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라면 의료진에게 본인은 계란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얘기를 꼭 알려주시고, 유정란, 계란으로 만들어진 독감 백신이 아닌 세포로 만들어진 독감 접종 백신을 접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부작용은 비교적 경미합니다. 접종을 맞으신 부위에 국소적인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좀 빨갛게 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실 경미해서 하루 이틀 지나면은 저절로 다 가라앉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좀 심하다 싶으면은 전신근육통이 하루 이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호전이 되는데요. 만약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타이레놀을 한 알이나 두 알 정도 한두 번 복용하시면은 대부분 다 호전되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하시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경우는 65세는 되지 않으셔서 무료 예방접종 사업으로 예방접종을 맞으실 수는 없지만 고위험군이신, 즉 당뇨나 만성 내과적인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맞아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굳이 맞아야 되나? 맞아서 부작용이 생기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맞지 않고 그냥 겨울 시즌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안 맞아도 될까? 이러한 조금 아니란 생각을 버리시고 올해부터는 꼭 독감 접종을 맞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필요성을 강력하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병원이나 아니면 근처 병원에 내원하셔서 올해는 꼭 예방접종을 맞으시고 건강한 겨울 시즌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